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힌 지 무려 27일 만인 어제였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이 국회 국조특위위원들이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개표 당시 사용했던 집기들이요 그대로 현장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공간 좀 내주세요. 네 분 들어가시고. 여기 있는 건 투표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부분 투표지입니다. 유효표, 무효표 뭐 다 예.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네, 맞습니다. 247만 매 정도. 240. 옆에는 기타 물품 위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네, 맞습니다. 여기는 기타 물품 뭐 이런 거 다 쓰레기도 그때 못 버려서 여기 놓고 갔습니다. 저희가. 개표 당시 설치됐던 검은 천막을 비롯해서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접이식 탁자 같은 거 보셨죠? 현수막 같은 집기들 현장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7일 동안, 오늘로는 또 28일이 됐네요. 미처 버리지 못한 쓰레기 더미도 한쪽에 쌓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요. 바로 247만 장 정도의 투표지입니다. 그 투표지를 담은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관재 대변인님, 예. 어제는 저거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나 보군요. 그렇죠. 어제는 뭐 40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고, 저는 근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정치권이 방치해 둘 건가,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저는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만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차례 더 가서 지금 집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제3의 장소로 옮기든가, 또는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면 재검표, 이것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집회 참가자분들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황교안 전 총리를 참관단으로 해달라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집회 참가자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 의견까지 전부 받아들여서 247만 표 전면 재검표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 집회 참가자들도 안심할 수 있고 모든 공권력이 이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번 그 재검표를 계기로 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은 덜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상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성 갖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동안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집회 참가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국조특위위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도 앞서 지난달 16일 진입 시도했지만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성조기를 이렇게 치마처럼 두른 여성 한 명이 입구를 막아서서 결국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공원 다시 그 경기장 2-1 출입구로 들어갈 걸로 보이자 거기를 막아섰는데 경찰 인력 1,500명이 투입됐고 2-1 출입구가 아니라 2-2 출입구로 기습 진입을 하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표소 내부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국조특위 위원들 당장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부 CCTV 무효표, 무효표. 내부에는 저희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빨리 더 안정적인 장소로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이든 아니면 이곳을 더 보안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있게 CCTV가 없는 구역. 상주하던 이 경호 인력 2명이 있었는데요. 계약 만료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만 멀리서 경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상황이라면 부정선거 논란이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이 저렇게 허술하다면요. 좀 처음에 문제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더 확산되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6.3 지방선거 당일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투표함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끝난 그런 것들, 그리고 개표까지 끝난 상황 속에서 그 투표지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 어떤 부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 공간에서 더 정상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저런 자료들이 보관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저 안에 보안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 공간이 원래 투표 사무용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관련 체육단체들이 한 달이 넘도록 저 안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그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국정조사 특위까지 가고 공권력이 투입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저 공간이 정상적인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상으로 강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제 첫날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미처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권력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판단도 함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문종영 대변인님, 예. 이게 공권력이 투입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좀 상황을 오히려 조금 더 잠잠해지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저 투표소가 이제 물리적으로 봉쇄된 지가 27일 만에 국정조사 이제 특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까지 27일 동안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대가 형성돼 갖고 모든 공공기관의 어떤 그 권력 집행, 어떤 법 집행을 막은 거예요. 그만큼 애초에 이번에 이 투표 부실 사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정말 사상 초유의 저런 봉쇄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제가 지금 영상을 보니까 당장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저기에 CCTV가 있는지, 뭐 제대로 된 보관 관리 체계나 경비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당장 우려되거든요. 네. 근데 저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물론 뭐 봉쇄가 됐다고 해서 그렇지만 현장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들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있고, 애초부터 저렇게 관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27일 만에 공개가 돼도 국민들이 어떤 그 무너졌던 신뢰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이 부실 투표 관련해서 조사에서 나오는 이 선관위원들의 어떤 그 대응, 또 선관위의 주요 상임위원들의 어떤 만행들이 더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저는 신뢰가 오히려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이 봉쇄 시위 사태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요, 이 이야기로 좀 더 시끄럽습니다. 바로 당권 다툼인데요. 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전 총리가 이틀 전에 이어 오늘도 정청래 전 대표를 애둘러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권 야당이라고 흔히 농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되겠는가. 가령 여당이 선거만 놓고 얘기할 때 저 사람들 나빠요, 그 얘기만 갖고 선거에 승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결과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는 그 며칠의 고민을 거쳐서 국민께 사과도 여권 전체에서 제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비춰보면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여성 대변인님, 이거예요.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집권 야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청래 전 대표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지도부가 어쨌든 내란 시작하고 그 초반에는 본인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 아니면 청와대 정부와 약간은 대립하는 듯한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을 조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전 총리의 저런 지적 약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전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워크숍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같은 자리에 모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